왜 갑자기 성격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예전엔 참 따뜻하셨는데.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긴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평생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늙어서까지 희생만 하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인생을 지켜야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억울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 눈치 보고 가족 눈치 보고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흐릴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인내의 끝은 고요한 분노, 울분, 그리고 말 못할 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만 쌓아두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몸 안에서 답답함으로, 두통으로, 가슴 통증으로, 고혈압으로 변해갑니다. 말 한마디 못한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참는 일은 더 치명적입니다. 며느리가 예의 없이 행동해도, 손주가 무례한 말을 해도, 자식이 마음을 몰라줘도 괜히 어색해질까봐, 나이 든 내가 예민한 걸까봐 스스로만 자꾸 참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괜찮은가 보다. 원래 저분은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의견 없는 사람, 말 안 해도 되는 사람, 당해도 조용히 넘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모두가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당연함과 무시로 돌아오고 당신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존중은 표현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억울한데 말하지 않으면 평생 억울한 채로 늙어갑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썩고 썩은 감정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라는 뒷북 위로만 던집니다. 나이 들어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생존의 소리입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내 입장을 표현하며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의 태도입니다. 이 말 못한 억울함으로 고통을 겪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정미자 할머니는 평생을 그래, 괜찮다는 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들이 무심하게 굴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명절 아침에 할머니 음식 별로 안 좋아요라는 말을 던졌고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정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한마디라도 서운하다고 말했으면 이렇게 속이 썩진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할머니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건 좀 서운하네. 이건 다음엔 바꿨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존중을 불러왔습니다. 참는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말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말, 그게 바로 당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만 하려다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만 하려다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구 부탁도 거절 못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웃고 내 것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남는 건 좋은 사람이라는 애매한 명찰 하나뿐입니다. 정작 나는 맨날 뒷전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 좀 할게요. 이번 한 번만요. 그 정도는 해주시잖아요. 처음엔 고마움이라도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라지고 당연한 노동, 의무, 책임으로 바뀌어갑니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오래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연해지고 당신의 고통이 무시되며 당신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참아도 결국 남은 건 헐값에 취급당한 인생의 찌꺼기뿐입니다.
특히 나이 든 후에도 계속 좋은 사람 하려는 사람은 자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끝없는 이용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도와줬는데 연락 한 통 없고, 줬는데 감사도 없고, 챙겨줬는데 오히려 왜 이제야?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대상, 부담 없는 소비재가 됩니다. 내 시간이, 내 체력이, 내 돈이, 내 감정이 슬그머니 빼앗기고 내 존재는 조용히 지워져 갑니다. 그렇게 이용당하고도 괜찮다며 웃는 그 표정이 결국 당신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무례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간, 내 감정,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나는 오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그 부탁은 어려워요. 이 단순한 말 하나가 당신을 이용당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노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계속해서 좋은 사람인 척하며 이용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 필요할 때 단호한 사람, 자기 권리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중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면 나눠주고 집안일 부탁하면 싫은 소리 없이 해주고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우리 엄마는 진짜 천사예요 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라 불리던 할머니는 점점 허리 통증, 손목 통증,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운 말 하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마음속 분노가 쌓였고 어느 날 자식에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나 사람 아니야? 나도 이제 못해. 하기 싫어. 그날 이후 자식은 깜짝 놀랐고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어머니가 힘드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집안일 부탁도 안 돼, 음식 부탁도 힘들어, 손자 부탁도 이제는 못 봐라고 말하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더 존중해 주었고 이웃도 어르신도 쉬셔야죠 라고 먼저 배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하다 병날 뻔했어. 이젠 딱 필요한 만큼만, 내 기분 좋은 만큼만 챙겨줄 거야. 착한 척하다 인생 잃지 마십시오. 진짜 행복한 노년은 남에게 좋은 사람 아닌 나에게 솔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희생시키는 좋은 사람 타이틀은 이제 벗어도 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이기심이야말로 늙어서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세 번째는 참기만 하면 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참기만 하면 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고 어차피 내일이다라고 참으며 살면 그 억누른 감정이 결국 몸에 쌓여 병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후반기에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감정이 우선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며 참는 습관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자가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억제된 에너지는 몸속에 쌓이고 뇌에서 불만으로 변하고 결국은 통증, 질병, 그리고 고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덮어두고 결국 내 건강을 바꾸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나이 든 몸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는 것에 내성이 없으며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체내 염증이 쌓여갑니다. 이는 심각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을 불러옵니다. 참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참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무시해도, 며느리가 예의 없다고 해도, 옆집 이웃이 지나치게 요구해도 그저 다 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라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만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참은 감정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참음이 고통으로 돌아와 몸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는 그것을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 근육 경직으로 반응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면 두통, 요통, 어깨 통증으로 발전하고 이는 만성 피로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억제는 위장 문제, 소화불량, 고혈압으로 번져 결국엔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참은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게 되고 그 무의식적인 억누름은 결국 몸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는 79세 김명숙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고 남편, 자식,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가족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할머니의 내면의 불만과 감정은 묻혀 있었고 그것이 어느 날 건강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할머니에게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참기만 해온 삶이 결국 몸에 부담을 준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이제는 남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요구할 때도 이웃이 부탁할 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거절하고 내 감정을 먼저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점차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 다리 무거움, 심장 통증은 점차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조정하며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 그것이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살아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네 번째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건 청춘에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건 청춘에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시부모 눈치, 친정 식구 눈치, 남편 눈치, 자식 눈치까지 평생을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오로지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건 지친 몸, 굽은 허리, 말라버린 감정뿐이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곧 내가 나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혹시 기분 나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내 욕구와 감정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고 나서도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끝까지 숨기며 살아가는 자멸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눈치 보고 먹고 싶은 음식도 남이 싫어할까봐 피하고 하고 싶은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입을 다무는 삶은 결국 나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눈치는 타인의 기분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타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는 시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 눈치보다 건강을 망치고 자식 눈치보다 기분을 포기하고 며느리 눈치보다 존재감마저 잃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당당함이고 자존심입니다. 당신이 뭘 입든 뭘 먹든 뭘 말하든 간섭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당신의 기분, 당신의 결정, 당신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 인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웃으라고 말해도 아플 땐 대신 아파주지 않고 참고 살라 해도 병원에 같이 누워주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기분 나쁜데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듣기 싫은 말에 고개 숙이는 건 청춘의 숙제일지언정 노년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껏 불편한 티를 내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말하고 싶은 건 당당히 말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멋진 자세입니다. 이런 삶의 전환을 보여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81세 정태순 할머니는 한때 주변의 천사 같은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외식 자리에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짬뽕을 먹고 싶다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순두부찌개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집에 와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남들 입맛에 맞춰 살아야 하지? 그 말을 들은 손녀가 할머니,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먼저 말해요 라고 했고 그 말에 정할머니는 뭔가 머리를 탁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모임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 싫은 자리는 과감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할머니 요즘 멋있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평생 눈치 보다가 이제서야 내 인생 사는 기분이야.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시선으로, 당신 마음으로, 당신 기분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노년의 조건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5번째는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식의 사랑까지 세상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기대던 사랑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연세가 드셔서 마음껏 기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며 주변을 살피고 내가 받을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허전함, 그 갈증은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공허로 다가옵니다. 그 공허함은 점점 내 삶의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삼키기 시작하고 결국엔 내 존재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며 결국 자기 비하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무서운 자해행위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며 결국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커져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바라보며 허덕이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바라보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면 그 공허함은 채워집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김영희 할머니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고 자식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과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할머니,
지금은 좀 바쁜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갑자기 크게 상처를 받았고 마음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식들, 남편, 친구들 모두를 먼저 챙기고 자신은 뒤로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할머니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멋지다라고 말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 예전보다 정말 좋아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할머니의 말은 그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는 법입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나를 사랑하며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깨달은 순간 인생의 절반이 끝난 것 같았던 할머니는 다시 새로운 의미를 찾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그냥 해주세요. 할머니는 이해심 많잖아요. 그 나이에 뭘 더 바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며 또 애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남은 시간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증명도 참음도 희생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늙어서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대신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 하나 지을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당신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힘을 빼고 기대를 내려놓고 나답게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새벽부터 움직이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잠깐 쉰다고, 손 놓는다고 인생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산다. 게으르면 뒤처진다. 아프면 안 된다. 그 결과 지금의 당신은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말라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족을 챙기면서 일생을 쏟아붓고도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도 그토록 바쳐도 결국 세월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당신의 수고를 세상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버티려고 증명하려고 버둥된 지난 세월의 끝에 남은 건 온몸에 쌓인 피로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은 따뜻하게 해야 하고 빨래는 밀리지 않게 돌려야 하며 자식은 걱정되고 손주는 챙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도 세상은 멀쩡하게 굴러갑니다. 밥 한 끼 안 차린다고 자식이 쓰러지지 않고 청소 하루 미뤘다고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일어나 걱정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며 애쓰는 건 결국 당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나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해받아야 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삶은 강처럼 흐릅니다. 당신이 안달을 내든 조용히 있든 결국 흐르는 시간은 똑같고 도착지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친 물살에 몸을 던져 상처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느리게 가볍게 편하게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힘을 뺀 순간 삶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을 실제로 보여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배영자 할머니는 평생을 종종걸음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마당 청소하고 이웃들 반찬 나눠주고 손주 어린이집 챙기며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사는 지금이라도 쉬지 않으면 더 큰 병 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자식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었고 손주는 잘 자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 배할머니는 오전엔 푹 자고 오후엔 좋아하던 수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와 마트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좋아졌고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가족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라며 기뻐했고 손주도 할머니랑 그림 그리는 시간 제일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삶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려고요. 당신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조금 미뤄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삶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흘러가고 있고 당신은 그 안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는 인생은 이제 끝내고 누리는 인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을 참으며 맞추며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눈치, 남편 눈치, 며느리 눈치, 이웃 눈치까지 보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건 뭡니까? 당신은 착한 엄마, 좋은 시어머니, 참을성 있는 이웃으로 불렸지만 정작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단 하루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희생했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속을 태웠고 나를 버려가며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에게 세상은 보답해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무시당하고 너무 맞춰주면 당연시되고 너무 착하면 지나가다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기준일 뿐이고 당신 인생은 오직 당신만의 속도와 색깔로 채워져야 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 조용하면 성격이 이상하다, 하고 싶은 말 하면 무례하다. 그런 기준은 청춘들의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제는 그 모든 잣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아침 11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봐도 괜찮고 반찬 3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인 인생을 살아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김화자 할머니는 한때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늘 아침 6시면 밥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보고 오후엔 손주들 간식을 준비하며 한치의 틀어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까지 푹 자고 눈 뜨자마자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점심은 라면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오후엔 마당에 앉아 해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처음엔 놀랐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구도 뭐라 못해. 그리고 한 달 후 김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말수도 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니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 말에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내가 혼자 조용히 있는 것도, 내가 뭔가 하지 않는 것도 전부 나의 선택이고 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내 식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곧 당신의 존엄입니다. 더는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인생의 마무리는 조용히 웃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오래 참았는지를 따지며 살아온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멈추지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움직이고 마음이 지쳤는데도 억지로 챙기고 늙은 몸으로 끝없는 의무감에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채우지 않아도, 더 버티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비워져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채워가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더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를 조용히 보내며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박수나 무거운 트로피가 아니라 편안하게 눈을 감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미소는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인생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맞추고 애써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고생의 보상을 조용한 평안과 잔잔한 웃음으로 되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바쁘게 움직이다가 내 자리에서 웃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인생. 그건 너무나 허무하고 외로운 결말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모습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고 떠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 이젠 편히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조용한 웃음을 되찾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82세 정선옥 할머니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손주 돌보기까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허탈감에 시달리던 중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나를 위한 하루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트에 짧은 일기를 쓰고 오후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즐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하루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엄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라고 놀라워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예전엔 웃어도 마음이 안 웃었거든. 이젠 마음이 먼저 웃어. 지금의 정선옥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손주가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자식이 전화가 뜸하다고 외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웃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참 잘 살아온 거지. 인생의 마무리는 거창한 무대가 아닙니다. 잔잔한 하루 속에서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결말입니다. 그 미소를 위해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낸 모든 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미소 하나면 인생은 충분히 잘 살았던 것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조차 여전히 해야 할 일, 맞춰야 할 눈치, 참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하며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세월이 어느새 수십 년, 이제는 남은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애쓰고 계십니까? 밥은 꼭 3끼 정성껏 차려야 하고 손주는 매일 안부 전화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남이 뭘 생각할까 앞서 걱정하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미룬다고 누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자유롭고 싶은데 몸만 남의 시선에 묶여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을 즉흥적으로 가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나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시기, 그것이 노년입니다. 가끔은 늦게 일어나고 가끔은 청소를 미뤄도 됩니다. TV를 하루 종일 봐도 낮잠을 2번 자도 됩니다. 그게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방식입니다. 이 나이에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건 고문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실천하며 진짜 행복을 찾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9세 박영심 할머니는 평생을 남한테 패 끼치지 말자는 철학 하나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 보고 시장에 가서도 가게 주인 얼굴을 먼저 살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박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남 걱정만 하다가 자신을 위해 해본 게 하나도 없다더라. 그 말을 듣고 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혼자 영화관도 가고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꼭 정장 차림으로 외출했지만 지금은 예쁜 꽃무늬 바지를 입고 당당히 길을 걷습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니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할머니로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사는 삶, 그 삶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당신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5번째는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지기 위해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 더 훌륭한 자식, 더 많이 가진 이웃을 보며 그걸 기준 삼아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책했고 못 따라가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끝없는 비교, 타는 속, 억지 웃음, 마음속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진실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실감됩니다. 진짜 불행은 가진 게 적은 것이 아니라 가진 걸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소중한 것도 하찮아지고 감사한 것도 당연해지고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탐욕의 덫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외로움보다 상실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내 자식은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갉아먹고 결국 삶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절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평온한 마음, 편안한 잠, 따뜻한 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비록 가진 게 적어도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행복한 삶입니다. 백화점 가방이 없더라도 내가 고른 1,000원짜리 지갑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며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런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81세 이정희 할머니는 노후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 셋을 키우며 하루하루 일만 했고 막상 노인이 되어보니 주머니에 늘 10,000원 한 장 남기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많이 웃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아침이면 시장에서 몇천 원어치 채소를 사와 직접 국을 끓이고 단칸방 창가에 화분 하나 놓고 우리 집 정원이라며 행복해합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돈 좀 있어야 여유롭지 않겠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무 부자야. 웃을 수 있고 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잘 자고 마음 편하니까. 할머니의 집엔 냉장고가 작고 옷장엔 옷이 몇 벌 안 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하게 빛납니다. 며칠 전엔 동네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떡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은 넘치거든. 그거 나눌 줄 아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진 게 적어도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가진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고 웃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자,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지옥문을 여는 6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상대의 사별한 또는 헤어진 배우자의 기억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만 보고 시작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으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전 배우자 혹은 이혼한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 흔적,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지워지지 않는 존재와의 삼각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입에서 끊임없이 전 배우자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그이는 그럴 땐 이렇게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은 저 음식 좋아했는데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심에 생채기가 나고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혼기념일조차 전 배우자와의 날짜를 기억하며 헷갈려합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앨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옷가지 하나가 현재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흉기가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가 여전히 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별한 경우 그 사람은 미화되어 마음속에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넘을 수 없는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의 경쟁은 항상 패배로 끝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줘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상대방은 늘 전에 그 사람이 덜하는 말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기억은 단지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화, 행동, 생활 습관, 인테리어, 냉장고 정리 방식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길 강요합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결혼에서 유령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이모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랜 외로움 끝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혼 경력이 있었고 서로 의지가 되어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에는 늘 전 남편이 좋아했던 반찬이 올라왔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화 도중 전 남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 소파 좋아했어요. 그 사람도 감자볶음에 김 넣는 걸 좋아했지라는 말이 매 끼니마다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건 생일날 케이크에 쓰여진 전 남편 이름인 늘 그리운 명호 씨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이 누구를 위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고 감정은 식어갔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령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엔 내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있었죠. 재혼을 생각한다면 상대의 과거가 얼마나 현재에 침투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그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결혼은 당신에게 지옥이 됩니다. 사랑이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망령을 끌어안은 채 시작하는 사랑은 결국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늙어가는 과정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인생이 다시 활짝 피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늙어가는 여정을 함께한다는 건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현실과 날카로운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몸 상태, 다른 습관, 다른 질환이 얽히고 설켜 늙어가는 과정은 더디고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혼자 늙는 것도 힘든데 둘이 함께 늙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도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 서로 위로는커녕 짜증만 남습니다. 어느 날은 한쪽이 병원 가자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쪽이 통증을 호소하며 같이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은 깊어지고 걱정은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엔 이미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났다는 점입니다. 자식이라면 불편한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만 재혼한 배우자는 결국 타인입니다. 처음엔 잘해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실망이 쌓입니다. 당신도 늙어가잖아. 나 좀 그만 힘들게 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감정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또한 생활 방식과 병원 이용 방식, 식사 습관까지 달라지면 사소한 일 하나도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민간요법을 고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받아야 안심합니다. 이견이 충돌할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늙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 싸움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충북에 사는 76세 윤모 어르신은 3년 전 함께 살던 친구의 권유로 69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기력이 있는 편이었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엔 좋았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상대 여성은 만성 당뇨로 인해 매일 혈당 체크와 식단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식사였습니다. 윤 어르신은 짜고 진한 음식을 좋아했고 상대는 무조건 싱겁게만 먹어야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반찬을 따로 해야 했고 결국 나는 왜 맨날 네 병 따라 맞춰야 하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에 약 타러 병원 갈 때도 서로 가는 병원이 달라 한 명은 차를 기다리고 다른 한 명은 택시를 잡고 생활이 점점 엉켜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윤 어르신이 눈길에 넘어져 엉덩이뼈 골절을 당했는데 상대 여성도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약을 챙기고 누가 병원을 연락할지 몰라 집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자식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자식들끼리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늙는 게 무서워서 결혼했는데 같이 늙으니 더 무섭더군요. 내 병도 벅찬데 옆 사람 병까지 감당하려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 해소의 해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때로는 고통입니다. 재혼은 그 무게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외로움 대신 싸움으로 평온 대신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시작하는 사랑, 그 달콤함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둘러싼 거짓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함께할 누군가가 간절해지다 보니 상대의 경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혼을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칫하면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은 사랑보다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빚이나 연체된 카드값, 체납된 세금, 심지어 자식의 경제 문제까지도 숨기고 결혼을 시도합니다. 겉으로는 멀끔한 양복을 입고 말도 점잖게 하지만 실제 통장엔 잔고가 바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혼인신고까지 해버리면 상대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함께 떠안게 됩니다. 노년에 짊어질 짐은 건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의 빚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집을 담보로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산은 대부분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걸 단 몇 년 안에 다 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거짓말은 감정보다 더 깊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랑받는 줄 알았던 마음은 결국 돈줄로 이용당한 결과였고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망가진 자존감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재산은 돌아오지 않고 신뢰도, 가족도, 인간관계도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 속임수가 결혼 전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나는 돈 걱정 없어요. 국민연금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잘 살아요 라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쳐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 밀려있는 공과금, 갑자기 들이닥치는 카드 독촉장. 그제야 상대가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얼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에 사는 67세 박모 어르신은 2년 전 교회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처음 만났을 때 서울 아파트 한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살아서 도움 안 받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감동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열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셋집을 빼고 일부 금액을 결혼생활 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개월 만에 그 여성의 카드빚 2천만 원이 밝혀졌고 이어서 자녀의 대출 보증까지 서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말한 서울 아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닌 과거 남편 명의였고 현재는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분노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본인의 연금 일부까지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외롭다고 마음 열었던 게 내 노후를 망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겉모습, 말투, 태도에 속지 마십시오. 상대의 경제 상황은 직접 확인하고 혼인신고는 최소 몇 개월 이상 함께 살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돈부터 확인하십시오. 냄새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건 텅 빈 지갑에서 시작된 파국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병간호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혹은 남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우는 지옥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재혼한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병간호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로맨스가 아닌 의무와 짐으로 전락합니다. 단지 아플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파킨슨병, 암. 노년의 흔한 질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전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손발을 씻겨야 하고 배설을 받아내야 하며 수면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감정이 채자리 잡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문제는 법적 배우자가 된 이상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합니다. 간병비, 수술 동의서, 책임 모두 당신의 몫이 됩니다. 자식도 친척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재혼한 당신만이 전부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믿고 기대지만 정작 당신은 그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몰려옵니다. 간병인은 하루 10만 원 이상 장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프면 내가 돌보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병실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삶을 견딘다는 건 정신적인 소모전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간병으로 끝날 때 그 마지막은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찹니다. 경북에 사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재혼을 했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고 서로 의지도 됐습니다. 문제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점입니다. 급성으로 진행되어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책임감으로 병원에서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이고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은 점점 고통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했고 밤마다 숙면은커녕 알람처럼 깨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병원을 옮기고 결국 집에서 간병을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갇혀야 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자식들은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며 외면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했나 싶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상대의 질병은 곧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따뜻한 밥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시작한 재혼이 어느 날 병실 냄새와 오물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감정이지만 간병은 현실입니다. 노년의 재혼, 이 점을 간과하면 그 선택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5번째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생활입니다. 특히 노년에 시작하는 결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타협도 쉽고 변화도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의 방식은 고착되고 습관은 신념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굳어진 삶을 하나로 억지로 엮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사랑은 금세 갈등으로, 말은 다툼으로 변해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흔히 성격 잘 맞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식들과 어떤 거리를 둘 것인가, 집안일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생활 문제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말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고집으로 충돌합니다. 결국 상대의 삶을 이상하다, 답답하다고 느끼며 실망과 짜증이 반복됩니다. 가장 흔한 예가 돈과 가족입니다. 한쪽은 매달 연금을 저축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내 나이에 무슨 저축이냐며 하루하루를 즐기자고 말합니다. 또 한쪽은 자식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식과 손주들을 매일같이 끌어들입니다. 이 모든 게 가치관 차이이며 결국은 생활 충돌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보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 불만은 폭발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고 결국 말도 줄고 식사도 따로 하며 동거 아닌 동상이몽 상태가 됩니다. 충남에 사는 73세 장모 어르신은 친구의 권유로 2년 전 한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아침을 먹고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졌습니다. 장 어르신은 전략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전기밥솥 코드도 안 쓸 땐 꼭 뽑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새 배우자는 나이 들어 돈 아껴 뭐해요? 하며 TV를 밤새 틀고 물도 아낌없이 틀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음식 문제도 겹쳤습니다. 장 어르신은 평생간을 약하게 해서 먹어온 반면 상대는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 매 끼니가 전쟁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장 어르신은 자식들 문제에 간섭하지 않길 바랐지만 상대는 매주 손주를 불러 자고 가게 했습니다. 결국 둘은 사소한 다툼이 쌓여 큰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장 어르신은 어느 날 밤중에 혼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뭐든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다 부정당하면서 살 순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가 낫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정된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 상처는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고 타협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가족 간의 유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돈입니다. 특히 유산 문제는 가족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형제자매 간의 전쟁을 불러오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재혼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피 튀기는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새 배우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남긴 집을 그쪽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건 아니겠지? 그 불안이 시작되면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이권 싸움만 남습니다. 재혼 상대가 사망하든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 그 시점부터 유산 분배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상속권이 자동적으로 재혼 배우자에게 생긴다는 점은 많은 자녀들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내 돈이 넘어간다는 심리적 분노입니다. 아무리 재혼한 배우자가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결국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에게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예금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증오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은 끊기고 전화 한 통조차 받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자식들끼리의 갈등도 함께 발생합니다. 어떤 자식은 그래도 아버지 행복하셨잖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식은 행복은 무슨 결국 돈 뺏긴 거야라고 반박합니다.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도 벽이 생깁니다. 사랑 하나 지키려고 시작한 재혼이 가족 전체를 찢어놓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언장 하나 없이 재혼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더욱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재혼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산이 쪼개져 나갑니다. 이때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소송뿐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법정에서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 그게 당신이 꿈꿨던 노년의 모습입니까? 서울에 사는 71세 정모 어르신은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3년 전 조용히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성품도 좋고 자식들도 각자 독립해 갈등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어르신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 모두 새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상의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함께한 집, 예금, 심지어 아버지의 유품까지 새 어머니가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아들 하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딸은 바로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고 싸움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정 어르신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식과 새 배우자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분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버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싶다면 재혼 전에 반드시 법적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죽을 만큼 참고 살았습니다. 꿈도 욕심도 꾹꾹 눌러가며 남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도 열정도 존재감도 없이 남은 건 피로감뿐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걱정부터 하십니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더는 남의 인생을 살아주지 말고 남은 인생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족을 떠올립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를 위한 헌신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애쓰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미뤄가며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돌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책임은 남을 챙기고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내 마음이 단단해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한 채 계속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나를 챙기지 않고 짊어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이제 그 책임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희생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쉬어야 하고 감정을 눌렀다면 이제는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진짜 나를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고생 많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자고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성희 어르신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두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다공증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손주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을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회복 후에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은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치도 보였지만 점점 자신을 돌보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점차 건강해지고 오히려 가족들도 더 든든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요즘 더 멋져졌어요 라며 기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웃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평안하다는 걸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남을 위한 준비이며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챙겨주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배우자로서 가정을 위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삶의 한켠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참아야 했고 말하고 싶은 감정은 삼켜야 했습니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깊은 고요함과 외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라는 존재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챙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진짜 책임이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 그동안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함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을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더 이상 괜찮아, 나중에 해도 되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새로 뭘 해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손끝이 근질근질할 만큼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 길가의 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싶은 감정,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기보다 이제는 나니까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여야 할 시간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김종만 씨는 젊을 적 사진을 좋아했지만 가족을 부양하느라 카메라를 손에서 놓고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안 깊숙한 창고에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자 카메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일 아침 혼자 동네를 돌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풍경, 골목의 벽화, 햇살이 반짝이는 커피잔,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족도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느냐고 웃었지만 점차 김 씨의 사진들이 지인들에게 알려지며 동네 카페에서 전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고 나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찍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생각보다 더 많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꼭 어딘가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맞추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온 노년의 삶은 그야말로 관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좋은 부모, 괜찮은 배우자, 믿을 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며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맞추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외로워지고 피곤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라는 이름 아래 나를 희생하고 끊임없이 조율하고 끝내는 내 감정까지 외면하게 되는 삶은 더 이상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하고 억지로 맞춰왔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울까 두려워 미련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삶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몇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는 수십 명의 사람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 더 소중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를 희생해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내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후자를 놓아줄 때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6세 이선옥 씨는 오랫동안 친구 모임을 억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식사하고 수다 떠는 자리였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남과 비교하고 서로의 자녀 이야기에 눈치를 보고 때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모임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에 괜히 참았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자고요. 이후 이 씨는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동네 시장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관계를 새롭게 넓혀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 텃밭 얘기를 나누며 웃고 평소 말없이 지나치던 가게 주인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오래가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 자신에게 참 고맙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를 정리하는 건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사회의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 잘이라는 말 속에는 남에게 보여지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름이 아닌 오직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성실했어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내 안에 진짜 나를 꺼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말하고 싶었던 마음, 입고 싶었던 옷, 즐기고 싶었던 취미. 모두를 이제는 늦었어라고 미뤄왔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직장과 사회의 틀에 맞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은 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고 진짜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맞추느라 피곤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방식, 나에게 편안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삶의 진짜 품격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무겁기만 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나답게 사는 삶은 내가 스스로에게 웃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삶은 내 주변도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삶 전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 나이이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도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이며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꾹 참고 억눌렀던 감정을 이제는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싫은 것에는 단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떳떳한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마주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이 나다운 색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존엄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완성시킵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나답게 살아야 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 고마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색할까?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다 아는 걸 굳이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그 말들은 마음속에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후회로 남는 것이 바로 하지 못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가족이라도 가까운 친구라 해도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직접 전해지는 말에는 온기가 있고 그 온기는 관계를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감정 표현이 더욱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오해를 살까봐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쌓이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때로는 한마디 고마워라는 말, 미안했어라는 말, 많이 사랑했어라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에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꼭 감동적인 고백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칭찬, 하루를 함께 웃게 만드는 농담, 예전에 못다한 진심, 지금의 감사,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따뜻한 흔적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어도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빛을 잃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말은 표현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의 진심을 꺼내어 말로 전할 수 있어야 진짜 나다운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내 마음을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 말은 나를 확인하는 도구이자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가장 진실한 방법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70세 조명자 씨는 늘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한 번도 속마음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일을 맞아 자녀가 직접 만든 동영상 편지를 받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조 씨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늘 미안했고 너무 고마웠어. 늘 말은 못했지만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조 씨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였던 거리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말은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 그 말을 꺼내 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덤까지 참으며 가져갈 생각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진짜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 내 인생, 내 이야기를 남긴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깁니다. 노년의 마지막이 허무가 아니라 해방이 되려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에 달아 서로 의견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